이곳은 지금 구지봉과 여기 허황우 릉이 있는 그 동선에 있는 구지터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쭉 나 있죠. 원래 여긴 길이 없었어요. 그냥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또 이 맥을 끊는다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관통한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제 구지봉에서 여기 거북이 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잘라버린 거야. 정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길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곳 김해에서 큰 인물이 안 난다 라는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다시 30여 년 전에 이거 복원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구지터널인데, 그래서일까요? 김해에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나와!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어! 이 덕분일까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이렇게 함부로 파헤친 그런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그런 거 아니야. 자, 여기가 바로 허황옥 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락국, 수로, 왕비, 보주, 태우, 허씨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허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김혜허씨, 양선허씨, 하양허씨, 대인허씨, 아니 다 허씨 손 들어! 모두 손 들어! 네, 바로 여러분들의 할머니, 네, 바로 이 허씨들은요, 바로 이 허황옥 이분으로부터 다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헉, 진짜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좀 이상한데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씨를 따르는 건데 왜 여성의 성씨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관점으로 고대사를 바라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 기록에 의하면 이 허황우가 바로 이 김수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필시 다른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나의 흔적이 여기에서 사라질 것 아닙니까? 저의 흔적을 이곳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성씨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이게 고대 여성들이요,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김수로 왕하고 이 허황옥 그 사이에서 10명의 왕자가 났는데, 첫째 장남이죠, 장남 거둔 같은 경우에는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김수로 왕의 어떤 그 성씨를 계속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 2명의 아들에게는요, 바로 이 허씨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이때부터 이 허씨가 바로 이 허황옥의 그 연결고리로 쭉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지금 나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여긴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딴딴따단 딴딴따단 웨딩 스토리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수로 왕과 이 허황옥의 그 결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김수로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죠. 저 혹시 비혼주의자이십니까? 믿는 거야? 그런 건 아니.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결혼 안 하십니까? 혹시 뭐 마음에 드시는 여성이라도 없으시다면 우리 딸이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수로 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경 꺼. 야,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바로 이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니까 나의 배필 역시 하늘이 정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해가지고 몇 명을 그 바닷가로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 증명해 보일게. 야, 너희 2명 바닷가로 한번 가봐 라고 해서 신하들이 지금 왕의 명을 바다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다시 한번 또 저 먼 바다에서
붉은 돛, 붉은 깃발을 단 배가 한 척 오더라는 겁니다. 그 배에 바로 김수로왕의 배필 허왕옥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 허왕옥은요, 바로 저 먼 서역 아유타국, 그러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이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유타국의 그 허왕옥의 그 부모님께서 꿈을 꾸셨대요. 예, 하늘의 그 상제가 너의 딸은 바로 이 가락국 김수로 왕의 배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꿈의 계시대로 바로 이 허왕옥을 배에 태워서 이 가락국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10명의 왕자를 낳았다는 행복한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허왕옥 릉이 있는데, 허왕옥 릉 그러면 김수로 왕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이 두 분 따로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시겠죠? 부부관계가 안 좋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허왕옥이 김수로 왕보다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김수로 왕이 이 아내를 그리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애틋했던 듯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왕옥은 아주 먼 이국 땅 바다 건너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죽어서라도 자신이 건너온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함께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곳 언덕 위에 바다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바로 허왕옥릉을 이렇게 안장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바다 뭐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전엔 이곳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어? 아니 선생님, 근데요 진짜 궁금한 게, 허왕옥이 그렇게 멀리서 바다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왔나요? 그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고 뭐 큰 배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 좋습니다. 자,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요, 아주 큰 비밀이 하나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한번 제가 풀어드리죠. 짠!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를 풀어주는 해답입니다. 돌입니다. 헐. 아니 선생님, 허왕옥은 좀 먼 바다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인데 왜 돌이에요? 와,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파사석탑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나요? 파사석탑. 자, 이 이련이 쓴 삼국유사야, 이 가락국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파사석탑은 매우 귀하다. 네모나고 붉은 빛이 돈다. 실제로 붉은 빛이 돌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신기해. 제가 봐도 신기하긴 신기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왔겠죠. 바로 그 근거, 허왕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그 근거, 오면서 가져왔던,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왔던 돌,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야. 사실은요, 바로 이 허왕옥의 그 아버지, 이 부왕이 딸을 그 먼 가락국으로 시집 보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파사석탑을 그 허왕옥이 타고 있는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파도가 막 치는 과정에서도 이 파사석탑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주 무사히 안전하게 가락국으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돌이잖아요. 사실 이 배는요, 너무 가벼우면 이 풍랑에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좀 깔면서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네모난 돌, 붉은빛 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나지 않아요. 아주 타원형이고요. 동글동글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렇게 신비한 이 돌의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곳에는 그 어민들이 진짜야? 이게 그런 신비의 돌이야? 그렇다면 하고 나 요만큼만 떼어가고 요만큼만 떼어가고 해서 자기 이제 배에 갖다 놓은 거죠. 예. 파도를 가라앉힌다는 그 신비의 돌이니까. 네, 그래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네모난 돌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의 돌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사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고 또 신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신농본초에 의하면 이 파사석탑, 파사석을 그 진위를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 돌을 이렇게 돌가루를 좀 깨워가지고 이게 태우면요 유황 냄새가 그렇게 진하게 난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닭뼈슬의 그 피를 여기다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 이게 또로록 구르고 굳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어쨌건 이 허왕옥과 김수로왕의 이야기, 이 가야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하나 속에는 모두 다 역사적 맥락과 근거가 있다는 사실, 그 신비함과 역사적 맥락의 근거를 한번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어딘가요? 나름 한 개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것도 500여 년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곳, 그런 곳이라면 한 번쯤은 당연히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 탄생 설화, 또 파사석탑, 또 허왕옥과의 어떤 이야기, 너무나도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가야의 역사, 머릿속에 한번 꼭 기억하고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국상일잡이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곳 가야에서 봐요. 아니, 이곳 김해에서 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재밌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김해문화재 야행에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선물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제 강의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요, 바로 이 허왕옥, 아유타국에서 왔던 이 허왕옥이 예물로 가져왔다는 그 진귀한 장군차를 20분께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허씨들, 김해 허씨, 양천 허씨, 하양 허씨, 태인 허씨 등등의 허씨들은 모두 다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자,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허왕우가 이곳 가야로 올 때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물리치고 이곳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김수로왕 탄생 설화와 연결된 곳인데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